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해 핵심 기반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열하루째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또 아세안 외교장관들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은 선박을 지난 3월부터 억류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을 억류한 배경 디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순서에서는 미국의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Emergency Call 911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사 속 오늘의 의미 있는 사건과 인물은 역사 속 오늘에서 짚어보겠고요. 건국 250주년 기념으로 오는 8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대회 NTT 인디카 시리즈 대회 소식은 아메리카 250 순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대북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프레츠 플레이츠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부회장의 견해 들으시고요. 한국 사회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또 미국 사회 화제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까지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핵심 기반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11일째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미국 전쟁부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전 지속과 군사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사일과 로켓, 드론 등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테헤란 인근을 포함한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하나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1일 이란에 대한 11일째 공습을 단행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7시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X에 올린 별도 성명에서 오후 8시 15분에 11일째 야간 공습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며 이란의 군사작전센터와 해상전력, 항공기 경납고, 드론 보관시설, 군수지원 기반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이란은 세계무역에 필수적인 국제수로를 통과하려던 상선 30여 척을 공격했다며 이 같은 부당한 공격은 수백 명의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상선의 통항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번 공습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란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독일 대페아 통신은 중부사령부 발표 직후 테헤란 상공에서 방공망이 가동됐고 북동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테헤란 방공망 가동은 미군 전투기가 수도권 주변의 군사기지와 미사일 관련 시설, 고위 군 지휘부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ERNA 통신 등 이란 매체들은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 인근 군사시설과 후제스탄주 베바한과 오미디의 인근이 공격을 받았고 남부 항구 도시 부쉐르에서는 폭발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셰르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에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이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필리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이후 2주 만에 열린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곶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3국 장관들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또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원자력과 핵심 광물,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북극 안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회원국 외교장관들과도 만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약 90분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워싱턴 방문을 위한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시 주석의 방문이 매우 긍정적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측 간에 이견이 있지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편 22일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라는 근본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편 이날 기자들에게 동맹들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의 해군 전력이나 다른 형태의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며 참여할 경우 동맹국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에너지 수입국들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참여 여부는 국내 절차에 달려있다면서도 미국이 분명히 여러 나라에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동맹국들은 기뢰 제거 등 해상 안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해당 선박의 억류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에 한국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프라다호의 억류 여부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21일 한국 정부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프라다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선박 위치 정보 제공업체 마린트래픽과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를 분석해 프라다호가 지난 3월 13일 평택항에 입항한 뒤 출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이 약 4개월 동안 평택항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 당국이 선박을 조사하거나 억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소피아호로도 알려진 이 선박은 지난 5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0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대외관계청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입니다. 당시 공동성명은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대상으로 추천된 선박 7척에 대한 신속한 지정을 촉구했는데 프라다호는 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민간 분석기관 오픈소스 센터는 프라다호가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던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의혹과 장기간 평택항 체류 사실을 토대로 프라다호의 억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한국 정부가 약 한 달 만에 이를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선박을 지난 3월부터 억류하고도 4개월 넘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는 프라다호의 선적국이 탄자니아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선박 운항회사는 마셜 제도에 소재한 중샹 쉬핑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프라다호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부산항에 입항해 약 5시간 머문 뒤 출항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나후카항을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다음 목적지는 인도네시아 웨다항으로 신고했습니다. 1730톤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이후 2020년까지 중국 선적에 후아이 타이샨호로 운항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소피아호로, 2025년에는 현재의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 억류는 매우 중대한 조치로 대북제재 위반을 억제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detention of a ship is a very serious matter, and this is why many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 선박을 억류하는데 신중한 이유도 그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인 만큼 사실상 다른 나라의 영토를 압류하는 것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이어 선주와 운항사들이 불법 활동을 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란 점에서 큰 억지 효과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제재 위반자들과 회피자들에게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